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무더위 이제 다 지나갔네요. 예, 이제 춥습니다. 아침 저녁. 반팔 입으셨네. 예, 제가 열이 많아서요. 아, 예. 야, 재밌네요. 더러워지지 않는 옷감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미국의 한 신생 스타트업 기업이 네. 신기술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미 원단 자체가 나왔습니다. 아, 나왔어요. 예, 시판을 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희가 인간의 삶 중에 안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의식주인데요. 네. 그 의식주 중에 의가 네. 저희 삶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깜짝 놀란 게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이제 석유업계인데요. 네. 그 석유업계를 이어서 2위가 바로 의류업계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의류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세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건조를 해야 되고 네. 어떤 뭐 폐기 과정도 있고 이런 네.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신생 의류 기업인 에블리라는 업체가 필리움이라는 발수가공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가 볼까요? 예. 기존에 이제 패션에 이제 민감하고 혁신적인 사람들은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 문제에 이제 의류업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입는 것이 지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명제라는 걸 깔고서 이제 많은 의류업계들이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시애틀에 본사를 둔 이 신생 의류 기업인 이제 에블리라는 업체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션업계에 일하는 그 사람 수만 400만 명이고요. 일반 가정에서 약 224만 원의 의류 및 신발 구매 1년에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의류 제품 수입량은 세계 1위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판매량은 4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 의류를 만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폐기되는 의류 제품의 양이 연간 1310만 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네요. 양입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기부되거나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율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럼 85%의 양은 이게 전부 다 폐기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2일 1회 만약에 의류 세탁 및 건조에 따른 CO2 배출량은 연간 440kg. 어마어마하네요. 예. 요즘은 이제 탄소 배출권도 사고 파는 시대가 왔는데요. 네. 이 정도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어떻게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그 다음 이제 좀 이 필리움 원단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보니까 필리움은 우리 에블리가 개발한 원단 이름입니다. 원단 이름이죠. 예. 에블리가 이 의류 관련한 CO2 배출량을 절반으로 이제 삭감이 가능하다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고요. 네. 지금 특허 이제 출원 중에 있는 이 필리움 원단은 발수 가공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수 가공되는 원단은 많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화학 제품으로 이제 뭐 발수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화학적인 처리를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 업체는 면, 양털, 비단 이런 천연 소재를 가지고서 이 부드러움과 통기성을 잃지 않고서도 오염과 냄새를 잘 스며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네. 이 덕분에 이제 수주일 동안 세탁을 하지 않고서도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건 또한 뭐 편리성도 될 수 있고 귀차니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오래 입어도 옷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뜻이죠. 네. 예. 그래서 세계가 안고 있는 어떤 환경 오염이나 큰 문제들을 싸우기 위해서 에블리가 이런 필리움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업체가 이제 공동 이제 기술 개발을 하신 라지샤라는 분이 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의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싶다,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짚어볼까요? 아, 네네. 어쨌든 뭐 조금 이제 옆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은 일자리가 많이 줄겠네요. 아니죠. 그렇지 일자리가 않습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아, 늘어날 수가 있다. 예. 이 기술로 해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 자동으로 발수 가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 화학 제품을 써서 그냥 처리가 되는 그런 현상. 어차피 일자리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아, 아니죠. 근데 저희-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잘 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어떤 화학
섬유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또 판매량도 많아지고 샵들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기회의 어떤 한 단계도 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아니 단순하게 세탁업은 어떤 세탁소는 많이 없어질 거예요. 예. 근데 세탁소에서 배출하는 CO2 그 탄소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하여튼 어떻든 분명히 그림자는 예, 근데 이 원단이 전부 다를 이렇게 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죠. 예. 아마 면도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어떤 뭐 비단도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그 어떤 나라의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간편한 어떤 외출복이나 아니면 운동복 쪽으로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상당한 CO2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박병훈 기자님께서는 일단 선순환 기능이 더 크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진행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면이나 양털이나 비단을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생산 인력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화학 제품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많이 쓰다 보면 그분들도 생산해야 되고 유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많은 이제 또 어떤 그 직업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요.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면이 만약에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지금 면 소재 의류가 빨래 횟수가 한 40회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기술을 채용하게 되면 옷의 수용이 한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400회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찬물로만 세탁하시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원단 자체가 만약에 빨래 건조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절수와 절전이 이제 빨래를 많이 안 하게 되니까 절수와 절전을 하게 되면 호수나 강바닥, 뭐 바다로 배출되는 어떤 배수량, 폐수되는 폐수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로 환경 오염이 더 줄어든다면 뭐 더 선순환 기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기존에 있는 화학 제품들의 이제 어느 나노 입자나 유해 화학 물질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지구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네네. 프레임을 이제 환경 쪽으로만 프레임을 맞추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단순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이걸로 만약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꾸로 하니까 이게 지금 수작업이 꼭 필요한 면이나 양털, 비단 같은 걸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고 양털을 깎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비단을 뭐 생산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손으로 아니면 수공업, 강업이 그리고 1차 산업이. 그리고 짚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네네. 그건 좋고. 네네. 그런데 가격은 어떨까요? 예, 가격은 일반 지금 그 특허 출원 중이고 계속 개발 중이라 일반 가격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네. 한 15% 정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이트에서. 예. 그러나 이제 뭐 이런 원단 자체가 계속 이제 좀 더 진화되고 그러다 보면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부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쪽에서 또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은 자연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큰 이익을 되돌려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앞서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박병훈 대표님 좀 샤프하시니까 또 기술 독점도 있지 않겠어요? 이 지금 스타트업에서 지금 옷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기술 독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 원단을 갖다가 전 세계로 이제 그 무역, 원단 자체를 이제 뿌리면 어차피 패션은 계속 발전을 하고 어떤 업체나 다 틀리게 이제 생산을 하니까 원단 생산 업체 중에 또 길이나가 하나 탄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또 예상해 볼 필요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이제 뭐 위원장님께서 우려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려 부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등 이제 석유 화학 제품으로 더 많은 석유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 소비재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어떤 천연 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되게 되면 CO2도 뭐 절감을 할 수 있는 거고 환경적으로 좋을 거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분들도 생각을 하고 같이 이제 그 고객들도 정확하게 이 제품이 어떤 거에 더 좋고 이제 그
좋고 좋은가 나쁨을 이제 고객이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네네. 산업혁명이 섬유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안고 있다가 네네.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환경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펴본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제2의 산업혁명이네요. 섬유 산업혁명.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걸 어떤 작은 회사가 했다는 자체가 참 놀랐습니다. 멋지네요, 에블리. 예. 예. 이 필리움이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지켜보시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도루코와 손잡은 미면도 벤처의 마케팅 천재. 기네요. 예, 좀 긴데요. 네. 사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제품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프린터기하고요, 면도기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프린터기는 그 통은 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잉크값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맞아요. 면도기는 손잡이는 별로 비싸지 않는데요. 예. 날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갖고서 화두를 갖고 고민을 하신 한 그 벤처 기업가가, 스타트업 기업가가 유니레버라는 엄청난 기업에 10억 달러에 팔리는 역사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한 115년 된 질레트라는 기라성 같은 어떤 면도기 회사를 아성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이 업체의 이제 사장인 마이클 더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케팅 천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쉽게 면도기를 갖다가 그 잡지 구독 방식을 채용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 혁신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 창출하는데요. 그걸 이제 비즈니스 용어로 서브스크립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독 방식이죠. 구독. 저희가 이제 뭐 정기적으로 신문을 구독한다거나 잡지를 구독한다거나 요런 식의 방식을 채용을 한 거죠. 근데 면도기 업계에서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 115년 동안 못했던 일을 한 기업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 자체가 좀 귀찮은 거를 좀 싫어하고 네. 심플한 걸 좋아하고 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떤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지금 5년 만에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이제 어떤 그 미국의 큰 업체에 인수 합병이 됐는데요. 이 업체가 이 면도기 전기 배송 회사라는 달러 세이브 클럽이라는 회사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요 업체의 지금 회원 수만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업체의 그 300만 명이 넘는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한 유니레버라는 업체가 이제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이하 이제 저희가 그 달러 세이브 클럽을 DSC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회사에 이제 회비를 내면 정기적으로 일단 핸들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날 면도기가 1달러에 면도날 5개. 네. 그리고 4중날 면도기를 6달러에 면도기 4개. 네. 6중날 면도기를 9달러에 면도날 4개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 굉장히 이제 지금 보면은 면도날을 사러 가는 게 귀찮고 면도날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양질의 면도날을 온라인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이게 딱 들여맞아서 300만 명이라는 이 회원을 가져오게 된 거죠. 아, 좀 짚어볼까요? 지금 이게 뭡니까? 핸들 무료 제공. 예. 이거 미끼 상품이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 프린터도 요즘은 프린터 기계는 쌉니다. 아, 싼데 아이들 무료로 주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게 미끼 상품으로 네, 맞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한 다음 예, 그렇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데 예. 아이디어가 이거 시작할 때 데스크웨이에서 탁삭 폭론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능한지, 예. 소비자가 정말로 창출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을 텐데. 많았는데요. 예. 이 그 마이클 더빈이라는 친구가 이 마케팅의 천재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딴 데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SNS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이제 그 영상 기기를 써서 1분 30초짜리 광고를 하나 만드는데요. 조회수만 2,400만 건이 나옵니다. 그거죠 지금 예, 포인트가. 예. 예. 시장 접근 방법.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핵심어가 있는데요. 우리 면도날은 끝내준다. 요 단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회원 수를 갖게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저기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 네, 결국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예, 가장 편리한 SNS라는 거를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은 회원수를 했다는 거에 저희도 좀 캐치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제 창업한 4년 만에 미국 면도기 시장 점유율 10%. 와, 엄청나네요. 4년 만에. 이거는 115년 동안 지켜온 어떤 질레트에게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진짜 천재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 이제 그 DSC라는 업체에 면도날을 면도날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한국 업체라는 게 더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요 부위가 박병훈 따라하기인데 예, 예. 우리 박병훈 대표님이 이렇게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서 꼭 이제 짚어주고 있는 부위입니다. 네네. 애국주의자예요? 국수주의자입니까? 아, 저는 뭐 그런 주의는 주의가 아니에요. 극단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이념이 있으세요. 예, 애국자입니다. 저는 예. 좀 회색주의자라. 아, 그래서 어떻든 예, 예. 도르코가 나오네요. 예. 이 DSC라는 업체에 이제 그 면도날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도르코라는 업체인데요. 도르코는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30대 이상 된 분들은 군대에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마트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었던 게 도르코 면도날이. 아니, 도르코밖에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도르코밖에 없었죠. 그렇죠. 예. 수입 자율화가 되면서 수많은 이제 면도기 회사들이 들어와서 네. 지금은 이제 많이 깔렸지만 네. 예전에는 진짜 도르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지금 유니레버에 인수합병되면서요. 영업이익이 한 470억 정도 됐는데요. 1년 영업이익이. 근데 이 업체가 우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이제 양도를 합니다. 양도를 하면서 무려 59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코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DSC와 면도기와 면도날을 장기 수출 공급 계약권을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마지막인데 과연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도르코라는 업체가 도대체 저도 익숙히 알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를 거꾸로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955년도에 기업가인 탁시근 회장님께서 아니, 탁시도 있나요? 뭐 탁재훈 씨도 있으니까요. 탁재훈 씨. 연예인 중에. 그렇군요. 예. 동양 경금속이라는 사명으로 이제 처음 설립이 됐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미군이 쓰다 버린 면도날을 주워다가 문구용 칼을 생산하고 문구용 칼을 생산한 걸 시작으로 해서 면도용, 가족용 각종 칼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네. 이 업체가 이제 1960년도에 사명을 한일공업으로 바꾸고 이제 독일에서 정밀기계를 들여와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면도기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안전 면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1960년도에는 한국 면도기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희는 도르코밖에 몰랐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독보적인 이제 점유율을 보이면서 네.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외국 시장 진출이었는데요. 네. 만만치 않았고요. 계속 되다가 이런 미국의 네. 그 스타트업인 이 마이클 더빈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진짜 천재이루라는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도르코라는 회사도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아까 그 미군들이 쓰다 버린 면도날 나 이런 부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고 또 우리 선배들이 걸어온 기업가 정신.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 감이 안 오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 이전에 그 좀 나이가 계시고 저희로 치면 뭐 할아버지급 되시는 이제 분들이 처음에 사업하실 때 진짜 미군이 쓰다 버린 어떤 면도날을 주워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요 부분이 저희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중에 진짜 어떤 마중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 아세아 자동차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군 부대 그 깡통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만들었다. 그걸 용접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현대 자동차. 그렇죠. 그게 우리 어떤 기본 철학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기술력하고도 좀 맞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없으면
창의력 또한 기술이 그 어떤 현실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대단한 기술력하고 창의력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자님 그 지금 앞에 화두랑 뒤에 화두를 좀 묶어서 네.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창업이 가능하고 그 아이디어가 세상을 또 이롭게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네. 아니면은 도르코처럼 꾸준한 사업을 해오면서 사실은 가장 그 낮은 사업 아닙니까? 네. 면도기라는 것들이. 그리고 아니면 뭐 이쑤시개도 될 수도 있고 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런 그 좋은 그 어떤 그 인물을 만나게 되면 바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요런 점에서 좀 요런 거를 이런 기사를 좀 알려보고 싶고요. 요런 거에 좀 희망을 갖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